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동훈이의 두 가지 요구사항. 하나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요구해왔던 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명태구 사건 이런 거를 요청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더라. 요거 그러니까 이미 나왔었죠. 이 명태균과 관련된 용산의 입장을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좀 이 서포트를 하겠다. 근데 이게 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진상을 요구한 거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시정연설에 참여해달라. 요 두 가지를 요구했다라고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셈법은 지금 2트랙 또는 3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 방향을 여러분께, 여기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해서는 대정부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그 다음에 조기 개헌,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핵, 요 세 가지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권의 동향을 보면은요, 친윤계든 친한계든 간에 일단 위기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러다가는 공멸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지금 홍준표, 그 다음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국면이다. 이 점에서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고요. 오늘 보면 지금 안철수도 뭐 비슷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는 이제 친윤의 핵심 인사로 돼 있는데, 지금 시정연설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이렇게 살벌한 판국에서 시정연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쟁을 폭발시킬 수 있겠다.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 여당도 친윤과 친한의 내부 분열이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아예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는 작전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외적인 위협 요인은 당연히 이제 북한으로부터 오는데, 북한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러시아 파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새로운 화살 19형, 그러니까 새로운 ICBM 요것까지 지금 발사하면서 도발 위협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내적인 이 북한과 연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내 간첩단이 최근에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적발해서 이제는 이제 경찰로 넘어갔죠. 자, 그런데 이 제주도,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자통, 이런 데서 재판을 기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심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첩들의 사법투쟁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안보 위협 요인이 된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복합적으로 동시에 지금 이 안보 위협, 그리고 이제 전국의 안정성을 해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대동단결이 명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최근의 사태를 두고 채널 A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이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조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지금 나흘간 명태균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일제히 침묵을 유지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선제적 조치,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선제적 조치를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선제적 조치를 알려주면, 선제적 조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가 이제 서포트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게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 시정연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 게 좋겠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야 야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요 답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이죠. 11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시정연설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한동훈 이 요구를 거부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얘기지만 한동훈이가 이번에는 이제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옳은 얘기를, 저도 시정연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가고 싶지 않겠지만은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시정연설 때도 보면 민주당도 상당히 더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용산의 책임을 다 씌우기에는 과거의 사례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죽해야 대통령이 안 나가겠어요. 자, 민주당이 작년에 피켓을 들고 얼마나 또 난리를 쳤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례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아니,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대통령을 임기도 마치기 전에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권자로서 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국가원수 자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서 얘기하는데, 요 대통령,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서 연설하는 건데 그런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지금 민주당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도 얘기한 대로 요거 지금 보면은 뭐 탄핵 등등 이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여기 와서 과연 연설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금 시정연설을 안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민주당의 행태가 더 큰 책임이 있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을 이제 용산 대통령에서 내놓지 않아서 이것도 기다리고 있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한동훈의 기본 시각에서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은요, 내일은요, 지금까지 나온 입장보다는 좀 더 진전된 입장,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더 진전된 입장으로 한다면 용산과 친윤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그야말로 자유우파 국민들의 상당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거는 그쪽에서는 이제 진전되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압박의 수위가 더 높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잠적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 제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 부드러운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내용 면에서는 더 강한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용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사흘간, 나흘간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적하고 있었다? 요거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만 소통과 쇄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본인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적의 투쟁 양상이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산도 물론 바꿀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요거 내일부터 말이죠. 오히려 제2의 또 다른 윤한 갈등이라고 할까요? 용산과의 전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여권의 상황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지금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여권 내부의 인사들의 이제 주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이제 이 당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포괄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소통과 국정쇄신을 하라. 그리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양변론적 입장이 시도지사 협의회의 입장이고 한동훈이의 책임론을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하게 요구한 것이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제 10%대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위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독소 조항을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대대적인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대대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의원이 안 됐죠. 지난번에. 그래서
국민 뜻을 존중하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때 전국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의 경우에는요, 김 여사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결단하고 사죄하고 해법을 제시하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야당의 탄핵 공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친윤계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내대표 출마 때부터 나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반헌법적 행태를 단일 대우로 뭉쳐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14일 날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에 있는 김여사 특검법에서는 반드시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강명구는 이제 국정기획 비서관을 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폭풍 전야이고 나이스하고 쿨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만 분열로 나가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화합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는요, 지금 이제 이 패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당정일체와 당의 탄압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 이렇게 한동훈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쇄신과 그리고 국정쇄신이죠. 예,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그 여권 내 동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 연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거리에 나선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직접 국회에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맞는데 정쟁의 한 당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총리가 대독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지금 내일 입장을 보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 최고위에서 관련 메시지를 낼 건데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의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이 명태균 녹취를 공개해서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국정 전반을 쇄신해서 여권 전체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 A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네가 알아서 서포트할 것을 서포트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데 대한 지금 이제 불만도 쌓여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내일 그 한동훈의 입장은 보다 강화된 입장일 가능성이 지금 이제 모든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 그러니까 이제 시정연설에 관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는 것은 동아일보가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가 지금 탄핵하는 판국에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정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단순한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냐. 그리고 시정연설 관리가 깨질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 나와야 된다. 요런 그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채널 A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동안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2가지 요구사항을 용산에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결국 기존 친윤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한 사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표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당무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이 먼저 민심에 반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 한 대표도 서포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의 요구에 등 떠밀리듯 나서는 것보다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게 효과가 크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내일 있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의 공세에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하는 것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친한계 측 설명입니다. 한편으로서는 뭐 총리께서 나가시는 문제가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법적 문제 없다느니 박절하지 못했다느니 하는 친윤계 방식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준 사일이었다는 게 한 대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와 각세워온 친윤계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둘러 변화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시정연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권 내 동향을 본다면 우선요. 한동훈이가 김 여사에 대한 3대 조건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제 화근이 이제 굉장히 화근이 이제 세진 거예요. 요거는 빅데이터 분석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린 바 있죠. 그러다가 이제 명태균 사건이 이제 이 불에다가 김 여사 3대 조건에 기름을 부은 게 명태균 의혹 사건이고,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9%로 떨어졌다.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두 번째 또 불을 저지른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름을 부은 것이 이제 시정연설의 불참. 요거로 해가지고 지금 네 가지 김 여사 3대 조건 명태균, 그리고 여론조사 시정연설 불참.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죠. 김 여사 3대 조건하고 시정연설은 한동훈이가 또 불을 질른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걸 까더라도 내일 이제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나도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됐다.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여태까지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명태균 사건 관련 입장을 내고, 그리고 내일 또 이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예산안 연설이 있으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해서 용산에다가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왔다. 아마도 이제 추경호 내대표 했잖아요. 야당이 이거 탄핵까지 하는 건데 야당이 너무나 지나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100%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우는커녕 아예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탄핵 집회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기본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한동훈이를 비판하지 않겠죠. 하더라도 적게 하겠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루 전날 벌써 언론에 싹 까버리는 거예요. 채널A에 까버렸잖아요. 동아일보에도 단독 보도가 나오고 채널A에서 단독 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 방식이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안에 이제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야당의 지금 입장은요, 크게 나누면 야당은요, 지금 역할 분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까지 끼면 3트랙으로 가는 거고, 한동훈이를 빼놓으면 2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방간대에서 지금 한동훈이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은,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서, 그리고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 얘기는 덮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죠.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딱 해보니까, 이거 탄핵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꼬리를 내려갖고 개헌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요 개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야가 들어가 있어요. 개헌이 뭐냐? 임기를 단축해가지고요, 대통령 죽임제로 가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헌 속에는 하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개헌 속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착한 민주당은 이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속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요 계획이, 요 작전이 숨어 있는 거고, 탄핵은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탄핵이 딱 완전히 공개된 이 법률적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풍이 부르니까 탄핵은 내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그러면 요 탄핵의 공은 누가 계속 쏘아대느냐? 바로 조국이가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는 탄핵 소추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쭉 앞서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조국과의 차별화. 그래서 조국은 이제 강성,
이 아주 강성, 민주당 개딸보다도 더 강한 강성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조국은 벌써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진보, 좌파들 중에서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지지율이 지금 뭐 6%, 7%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한 6%, 5%로 빠지잖아요. 지금 조국당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당은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탄핵이나 갖고 네가 챙겨봐. 지금 이재명이가 조국 카드는 사실상 버리는 카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진보당이 요것들이 중심이 돼서 탄핵 준비 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20여 명이 탄핵 행동대를 지금 탄핵 행동 이거 출범을 또 시켰지 않습니까? 행동대를.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쪽은 속으로 뒤에서 무대 뒤에서 요 세력들을 갖다가 조정해서 그 세력들이 강성 좌파들이 군소정당들이 어차피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걸 너희들 먹고 살아 띄워주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점잖게 개헌 속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하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작전을 펴고 있다. 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헌법 유린 세력이다. 왜? 이재명의 방탄을 이번 달에 안 키면 이번 달에 방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투쟁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도 오늘 그런 입장을 분명히 내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핵 얘기는 안 할 거야. 딱 얘기를 꺼냈거든요. 요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작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여권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강하게 때리고 있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트랙, 2트랙이 이제 군소야당과 민주당의 차별화. 그리고 이제 3트랙 하면 한동훈과의 내통.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북한이 올라타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흔들고 있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여여 갈등, 그 다음에 여보다는 남남 갈등, 여야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병주 같은 무능한, 무식한, 무책임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 무슨 사성장구 출신이라고 말이죠. 우리 김용현 장관을 파병만 시켜봐라. 한 명만이라도 파병이면 이거는 탄핵갑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그 파편을 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내 혼돈스러운 정국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ICBM까지 발사해서 현무보다도 더 괴물, 탕중 중량이 무거운, 그러니까 사실상의 다탄도 핵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장거리. 자, 그래서 요거를 가시하면서 위협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대적연구원, 그러니까 새로운 대남 연구기관을 북한에서 출범시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이 대적연구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북한이 이제 한국을 통일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 두 개 국가로 보고 있잖아요. 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일연구원이 이제 통전부 산하에 또 조국 통일연구원이 있었는데, 요 간판을 통전부 산하에 있던 조국 통일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대적연구원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요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적연구원 이름으로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성명까지 내놓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북한의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 간첩단 지금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 간첩단들이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제주 이제 한길회, 그 다음에 창원의 자통, 이런 데가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항소를 해서 안 되면 이제 재항고장까지 제출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좀 계속해서 하고, 이거는요,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하고, 신청하고, 그리고 우현법률심판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써먹은 모든 재판 지연 전략을 요 간첩단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사법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투쟁 벌이고 있잖아요. 그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간첩들도 지금 사법투쟁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진보당 애들 국회에 진출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더 이 힘을 받아갖고 요 간첩들이 아예 법원을 무시하고 있는 요 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요 종북 좌파 형기 동부연합을 매개로 한 요 지금 이 뿌리,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에 가려고 하고 지금 김성태가 준 돈이 통전부 김영철까지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말이죠. 굉장히 집요하게 대남 공작, 그러니까 통전 전략에 따라서 이 뭐냐 혁명 만조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저 통전 전략의 혁명 이 만조기를 만들기에 가장 최적의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발, 평양발로 다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헌법 유린을 막아내는데 설령 용산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헌법 유린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 헌법 유린이 탄핵이잖아요. 요거는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용산도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쇄신과 그 다음에 이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이제 국민적 요구,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성명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국민님의 중진으로서 누구보다도 민심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요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 내용, 요 성명 내용도 뭐 당연히, 왜냐하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홍준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김태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친윤계적 활동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해서 조금 이제 중립적인 성향의 시도지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도지사의 협의회 성명도 용산에서 좀 각별히 챙겨서 말이죠. 민주당발 위협은 물론이고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의 위협적인 이 막가파식 도전도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